정치는 만만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과 민심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야 만만.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민주 전 부대변인 저희 오른쪽에 나오셨고요. 네, 먼저 인사해 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은 김민주 전 부대변인입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 왼쪽에는 지난주에 저에게 첫 선을 보이신 개혁신당의 정책연구원의 구영모 부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화성에서 온 남자 구영모입니다. 개혁신당으로 멋있다. 하나 만들어주세요. 화성에서도 좋지만. 네, 알겠습니다. 네, 개혁신당의 네. 정책연구원 부연구장. 뭐 하나 만들어드려야겠어. 아니 지난주 첫 방송 하시고 저희 그 너튜브에 이제 영상 올렸는데 응원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많이 보셨나 봐요. 예, 그 따로 뭐 클립을 만들어 주셨는데. 예, 우리 저희 예. 이재경 감독이 네. 그 시간 내서 하나 만들어줬거든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뭐 주변에서 뭐라고 하세요? 보시고. 뭐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맞아요. 그 성격을 이렇게 얘기해서 뭐 굉장히 좋았다고 하고 뭐 든든하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예.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 네. 그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은 제가 드렸습니다. 네. 무슨 네. 질문?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질문은 제가 거기 드렸던 지금 거고. 생색을 한번 팍 낸 거구나. 아니 오늘 근데 예. 그러니까 네. 죄송해요. 어떻게 그것만 자르다 보니까 제가 예, 또 우리 그래가지고, 가족 예. 같은 김민주 부대변인님을 좀 죄송합니다. 제가. 네. 아니, 뭐 그죠? 저도 좋습니다. 프로그램이 더 잘 돼야. 네. 근데 이게 뭐 아시겠지만 쇼츠 같은 게 이게 약간 그것만 또 재밌게 따는 거니까 그거 좀 맞아요. 이해해 주십시오. 그 몇십 초의 예, 이야기이기 예. 때문에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두 분과 오늘도 함께 이야기 나눌 텐데 일단은 첫 번째 주제 뭐 얘기해 볼까요? 가볍게. 아무래도 지금 휴가철이니까 그쵸. 휴가 얘기 해야죠. 두 분은 다녀오셨어요 휴가? 아니 아직 추가 못 가셨고. 다녀왔습니다. 저는 8월 18, 19, 20, 21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놓겠습니다 저희가. 네. 방송 날짜 피해서. 아유 역시. 감사합니다. 예. 근데 요 분도 지금 휴가를 가셨어요. 맞아요. 예. 윤석열 대통령 지금 지금 휴가 중이시죠. 근데 첫 방문지가 통영 전통시장이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뭐, 네, 김민주 부대변인 예. 먼저 말씀하십시오. 예. 정치인의 일정은 모두 메시지입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메시지가 있는 일정이어야 하고 오히려 일정이 없는 메시지가 없는 일정은 더 오히려 큰일이죠. 메시지가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모든 정치인의 일정은 메시지다. 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아니, 그 메시지를 여쭤본 예. 거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휴가 중에 책을 읽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읽은 책, 뭐 파이브 해가지고 맞아 막 올라오고 맞아요. 있죠. 그리고 맞아 기사화되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사진, 뭐 저도의 추억 이런 네. 것들. 그러면 저기 우리 구영모 부연구원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나라가 뭐 계속 지금 문제가 많이 일어나긴 하지만 뭐 우연찮게 이제 휴가 갈 때마다 제게 이제 말썽이거든요. 사실 첫 번째 휴가 같은 경우에도 그때 그 당시에 이제 그 낸시 펠로시 그 이제 미국에 맞아요, 어떻게 맞아요. 보면은 의전설 3인 하원 의원이 방문했는데 예. 그때 안 만나서 좀 여론의 무비를 맞았고 그렇죠. 작년 같은 경우에 또 잼버리 사태 때 맞아요, 또 맞아요. 휴가 가고 한번 네. 또 이제 있었는데 이번에는 또 가자마자 이제 또 주가가 주식이 폭락이 증식이. 돼서 예. 참 안타깝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근데 뭐 메시지가 사실 이게 많이 묻혔습니다. 예. 그 통영에 갔지만 이제 가서 동행하는 분이 또 정정식 그래요. 예. 의원과 또 네. 동행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또 복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통영이라는 이미지가 좀 많이 좀 퇴색이 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경남 통영이 그야말로 국민의힘의 텃밭 중에 텃밭이잖아요.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런 휴가 때 그야말로 좀 그 험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국민의 그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전라도 지역 어느 한 곳 의미 있는 곳을 가서 좀 거기 있는 분들을 만나는 게 의미 있지 않았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김민주 부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첫 해인가요? 그 이준석 지금 개혁신당 의원이 네. 당대표였던 시절에 이준석 그 전 대표가 호남으로 그 휴가를 권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마 본인이 알았다고 하고 가고 싶은데 가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사실은 뭐 이번에 통영으로 간 거에 대해서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데 그렇게 큰 의미는 두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뭐 의견이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분명히 통영으로 간 거는
정점식 의원을 통해서 만나면서 친윤 의원들이 좀 뭐 불만이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네. 친윤 의원들을 좀 위로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고 지난주 대통령과 그 한동훈 대표의 독대 이후에 당권을 한동훈 대표에게 일부 양보를 하고 네. 대신에 또 특검 해병대원 특검과 김건희 사 특검에 대해서 유예나 아니면은 좀 포기를 시키는 어떤 타협점이 있었을 것 같다라는 거를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는데 예. 아마 그것에 대한 친윤 의원들, 친윤 세력에 대한 반발을 조금 이렇게 위로하고 가라앉히기 위해서 통영으로 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그러니까 정책위의장 자리를 두고 정점식 위의장이 이제 사퇴를 하느냐 마느냐가 지난주 쟁점이었는데 네. 결국은 사퇴를 어쩔 수 없이 했으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래도 정점식이 내 최측근이야 요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통역을 찾았다.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번에는 제 생각은 대통령이 용인은 해준 것은 분명하게 보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정책위 의장을 한동훈 대표에게 양보하는 것처럼 하면서 본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해병대원 그 특검을 한동훈 대표의 분위기가 지금 바뀌었잖아요. 예. 마치 그 전당대회 때만 해도 특검을 강하게 추진할 것처럼 보였는데 요즘은 얘기를 안 해요. 그것은 분명히 두 분의 독대 이후에 달라진 상황이다. 예. 그것을 좀 그것에 대한 지금 친윤 의원들의 불만을 좀 가라앉히기 위한 위로 방문이지. 뭐 그 내 정점식이 내 사람이다. 이거는 뭐 세상이 모르는 것도 아닌데 네네. 굳이 그것 때문에 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니, 근데 구영모 부연구자님 네. 그 누구죠? 정진석 비서실장이 따로 만나가지고 네. 이제 얘기했다는 건 이제 김민주 부대변인님 얘기하고 좀 다른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실제로 한동훈 대표가 그 어떤 얘기를 잘 안 들으니 정점식을 놔두란 얘기야. 요거 하려고 그 정진석 비서실장이 만났다는 얘기도 있어서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인데 어떻게? 예. 뭐 이제는 사실 이제 첫 번째 1라운드는 사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졌다라고 이렇게 많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를 좀 의미합니다. 아직 휴전 이게 뭐 종전이 아니라 휴전이다. 예. 정점식 의원이 다시 한번 또 이게 떠올랐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윤 대통령과의 그런 갈등 관계가 계속 지속될 것 같다. 저는 네.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시 우리 휴가 얘기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근데 예. 저는 이거 그냥 정말 정치에 크게 잘 모르는 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냥 친구 별장 가서 푹 쉬었잖아요. 우리도 대통령 그냥 조금 며칠은 그렇게 아무 메시지 없이 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나요, 좀?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여론이 지금 상당히 좀 안 좋잖아요. 국정 지지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네네. 그러면 그래도 좀 눈치를 봐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그래도 잘하면 네. 뭐 국민들께서 뭐 다녀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도저히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대통령에 관련된 이슈들이 그쵸. 그런 가운데 간다는 거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많이 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월요일 날에 주가가 폭락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그 이 통영에 있는 시장을 이렇게 도시면서 네. 또 대통령실이 또 입장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엇박자라는 거죠. 그래서 참 정무 감각이 좀 없어 보여요. 김민주 부대변인님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이 그 휴가를 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대통령이 가지 않으면 우리 일반 그쵸. 회사에서도 사장이 휴가를 안 가면 못 가죠. 못 가잖아요. 네. 그래서 대통령이 쉬어야 그 밑에 뭐 장관들도 쉬고 공무원들도 쉬고 거기에 따른 뭐 관련된 뭐 그 민간 업체들도 쉬고 네. 그건 맞거든요. 국민들이 쉴 틈을 좀 가져야 되는 건 맞는데 그것이 반드시 또 휴가가 대통령 휴가만으로 그치는 건 아니에요. 항상 민생 현장을 좀 보기도 하고 예. 거기서 메시지를 또 장소에 따른 메시지도 좀 다를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이제 블랙 먼데이가 단순한 주가 폭락이 아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미국의 장기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예. 엔켈이 종식이란 문제도 있었고 중동 전쟁 위기까지 있었단 그쵸.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걸 뭐 잘 대처하라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예를 들면 저희 당이 먼저 지금 제안하고 있는 여야 영수회담이나 아니면은 여야 정
정치 협의체 같은 정책 협의체 같은 것들을 대통령실보다 더 적극적인 메시지가 나왔어야 되는 건데 네. 그런 거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요거 관련해서 그 윤석열 대통령 옷 논란만 살짝 뭐 좀 얘기를 할까요? 아까 뭐 특검 얘기와 그러니까. 옷 두 개를 결부하면 이 얘기가 나와요. 네. 이게 어떻게 최상병 특검법은 거부했는데 해군 티는 입고 오셨어요? 그럼 왜 그러신 거예요? 처음에 그 뒷모습에 그 네이비 그 네. 문양이 있어. 맞아, 네이비라고 굉장히 써 있었죠. 웃겼습니다. 예. 윤 대통령이 군대를 안 갔다 오신 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상 그 최상병 특검 여러 가지 이슈 관련돼서 지금 해병대의 어떤 명예나 이런 것도 많이 실추가 됐는데 그거에 어떻게 보면은 윤 대통령이 지금 관련이 있다라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런 최상병 특검법도 나오게 됐는데 예. 이거를 본인이 이렇게 티를 입고선 한다는 거는 저는 도대체 그 참모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약간 우픈 상황입니다. 예. 본인이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이걸 해결해야 될 상황인데 그 티를 입는다고 해서 뭐 나는 뭐 무결하다, 나는 오히려 이런 해군의 이미지를 갖다가 더 높일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 있는 건지 예. 참 좀 안타깝습니다. 예. 통영에 해군 부대가 있어요? 뭐 있겠죠. 그때 뭐 해군. 예. 부대를 그거보다도 방문했다 뭐 이런 이제 얘기 있었는데. 통영이라는 지명 자체가 네. 그 이순신 장군이 삼도 그 후군 그쵸. 통제영을 예, 그쪽으로 예. 옮겼어요. 예, 그래서 예, 거기에 통제영의 통영 음. 이어서 이제 통영의 지명이 된 만큼 이제 대한민국 해군의 어떤 상징 혼이 담긴 곳이라고 봐야죠. 예. 이순신 뭐 장군이라고도 안 하더라고 해군들은 제독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만큼 그 이순신 장군을 대한민국 해군이 어떤 상징처럼 여기고 있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해군 제복을 입었는데 또 웃긴 거는 해병대 분들은 또 자기들 해군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참 왜 입었을까? 참 분위기 파악 못 하시는 건 알지만 참 눈치 없다. 뭐 그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가 없어가지고 네, 그러니까요. 예, 좀 안타깝고요. 혹시 뭐 의견 있으시면 여러분 문자 언제든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샵 0999번입니다. 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니 이거 부산일보에 나온 거예요. 김건희 여사도 이 휴가 기간 중에 비공개로 부산을 이틀간 했다는 그 땅콩시장이요. 기사가 나오거든요. 요거는 좀 그것도 어떻게 보세요, 두 분? 그 들리는 말로는 뭐 그냥 갔는데 비공개다. 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왜냐하면 우연히 갔는데 거기에 부산일보 기자가 딱 지키고 있다가 그럴 리는 없잖아요. 네. 미리 사진도 대통령실에서 안 찍고 그 사진 기자 통해서 찍은 거는 미리 협의도 다 됐고 어느 각도 어느 순간 찍으라는 것까지 다 이야기된 거죠. 뭐 그걸 전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예. 워낙 또 그 영부인께서 김건희 여사께서 이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컨셉 있는 사진을 잘 찍으시니까 아마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찍은 것 같은데 뭐 민생 현장 네. 시장 현장 가셨으니까 민생 회복 지원금의 필요성도 더 느끼셨을 거고 예. 네, 그 얘기 25만 조금 원 이따가 민생 얘기. 회복 그 지원금 얘기는 저희가 4부에 좀 통과시키시길 해보도록 바라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뭐 제가 지금 대통령실 뭐 관계자가 없으니까 제가 입장을 대변을 해드리면 아니 여사 입장에서 여사 입장에서 당연히 어떤 시장 정치 그런 건 일반적으로 할수 하는 거 있죠. 아닙니까? 근데 그런 차원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구용모 부위원고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등장하는 게 사실 이렇게 언론에서 많이 안 다뤄진다는 것 자체가 확실히 윤석열 대통령이 좀 더 위기가 있구나. 그러니까 전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초기에는 김건희 여사의 어떤 논란 그런 것들이 많이 주제가 됐는데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이슈가 그렇게까지 이제 약간 묻힌 상황 같습니다. 예. 전 올림픽의 영향도 좀 있다고는 봅니다. 아, 사실 네, 뉴스 배분이 그럴 수 조금 있겠네요. 많이 예. 좀 줄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고는 보지만 어쨌든 이런 근데 이슈가 있다는 거. 한 예. 말씀 예. 네네. 근데 어떻든 간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이 굉장히 많잖아요. 해병대원 그 특검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디올백 문제도 있고 얼마 전에도 검찰을 불러서 소환해서 조사했던 황제 그 조사 사건도 있는데 그것도 좀 어설프게 그 마치 그냥 자연스럽게 간 것처럼 연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어색한 모습이 과연 이게 좀 맞느냐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을 것이며
또 이게 좀 어색한 분위기 연출을 억지로 만든다는 것 자체 상황 자체도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옷 논란도 그렇고 이게 뭔가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분들의 어떤 정무 감각이 좀 떨어지는 거고 요건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저는 그 모든 연출들이 대통령실이 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 워낙 두 분의 의사다. 예. 특히 여사님의 예, 의사 일단 추측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예. 추측하는 거고 아까 소환 당하고 한 거는 네, 그거는 좀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네네. 정정 멘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두 번째 주제 한번 다른 넘어가 주제 보죠. 갈게요. 예. 아까 뭐 한동훈 대표 얘기가 좀 나오기는 예. 했지만 어쨌든 한동훈 중심으로 좀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용모 원장님 어떻게 예, 생각하세요? 친정 체제 구축했다 뭐 이런 평가 있는데 그 뭐 친정 체제라는 그 워딩 자체가 이미 뭐 갈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뭐 스무스하게 갔으면 이런 것도 없었을 텐데 첫 단추부터 지금 갈등이 생기는 거고 앞으로 이제 저는 그 이준석 대표의 이제 기시감이 드는 게 사실 이준석 대표도 초반에 사실 뭐 당대표 되고 나서 꽤 오랫동안 당대표를 했습니다. 예. 뭐 대선도 치렀고 지방선거도 잘 치렀고 예. 이제 뭐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저는 앞으로 뭐 대표 생활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순탄하게 이제 가겠죠. 근데 점점 갈수록 그런 여러 가지 이슈상이 발생이 돼서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이 많지 않습니까? 뭐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황에서는 뭐 지금 뭐 사기 탄핵 공장 진상규명 TF라는 거를 또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당내. 그건 좀 굉장히 좀 생뚱맞거든요. 네. 지금 뭐 빨리 지금 특검법을 발의를 하겠다 본인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면은 지금 그 장동혁 그 최고위원이나 박정훈 그 의원이나 네, 네. 대동에서 그 TF 그 사진을 봤는데 또 한동훈 대표는 거기에 또 사진이 없어요. 본인이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해라서 그런가.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비겁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래서 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당장 해결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어쨌든 네. 지금 정정식 의원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의지대로 지금은 사퇴를 시켰기 때문에 이 다음 미션이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실과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최상병 특검법 얘기 나왔으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의 시험 때 그걸 이제 최상병 특검법으로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의견을 그냥 제가 두 분에게 여쭤보면 너무 재미없으니까 이 밸런스 게임 한번 해볼게요. 그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주장했던 3자 특검법으로 최상병 특검법을 막는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O, 틀리면 X. 네. 하나, 둘, 셋 하면 주세요. 예. 하나, 둘, 셋. X. X. 그건 아니다. 이유가 뭡니까?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데 그 독대 때 합의를 봤다니까요. 저는 제 강한 추측을 얘기 합니다. 들으셨나 봐. 거기 현장에 계셨던 건 아니에요? 그런 것 같이 기시감이 드는데 네. 저는 분명히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타협을 봤다. 그래서 두 특검을 막아주는 조건으로 당권의 양보 일부 남겨준 양보를 거다. 받았다. 지금 한동훈 대표가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지금 자기의 지지율을 올리는 게 사실은 당권 장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 지지를 올리기 위해서 지금 계속 던지는 메시지들이 전세사기 특별법, 간호법, 뭐 전기세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어제는 그 뭐죠? 뭐라고 하죠? 그 주식 금투세. 금투세 예. 관련돼서 토론도 제안하고 예, 굉장히 예. 적극적이에요. 예. 그리고 그 원내대표하고 박찬대 원내대표하고도 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예, 그렇죠. 굉장히 과감하게 정책 행보를 내고 있거든요. 예. 이거는 국민들에게 자기의 지지도를 올려서 더 친정체를 구축하려는 길을 명확하게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전 들고 있습니다. 네. 예. 네. 구형무 부연구자. 저는 지금은 X인데 결국에는 O로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차일피일 미루면서 네네. 못하게 할 것이다. 뭐 한동훈 대표가 알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를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앞과 뒤가 다른 분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전략적으로 앞에서는 제가 그래도 좀 관계를 좀 유지하겠습니다. 앞에서는 웃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취할 건 취하고 예,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가.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XS5로 갈 거다. 예. 네. 그 여러 저는 가지 이런 생각해요. 저기 지금은 가만히 있지만 또 다시 악화가 되면 네. 해병대원 특검법을 또 꺼낼 수도 있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예. 그런 장깨 부리지 마시고 본인이
이야기하신 대로 당장 해병대 특검법 발의해 주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예. 일단은 그렇다는 거. 네, 혹시 들으셨으면. 네. 그리고 사실 한동훈 대표가 최근에 많은 발언을 하지만 또 요거는 사실 우리 구 부연구원장님께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보수 유권 연합 요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한동훈 대표가 일단 당 내부부터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뭐 유권자 연합이라고 하면은 어쨌든 지금 당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좀 뭐 연합을 얘기하는 건데 아니 뭐 그 당시 이제 총선 때 그 누굽니까 장예찬 장예찬 전 최고한테 그 이준석 의원 좀 까달라고 그렇게 청탁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분이랑 어떻게 저희가 연합을 합니까? 예. 이준석 의원님 뭐라 그러세요? 아니 뭐 이준석 의원도 뭐 말할 가치도 없고 뭐 말 연대 가능성이라는 거는 뭐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가 보수 유권자 연합 요거를 주장하다 보니 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에서 파생된 개혁신당과 뭔가 연대하지 않겠냐 이런 의문들이 좀 있었는데 거기에 그런데 대해서 좀 지금은 선을 아니다. 보이셨어요. 네. 네, 네.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앞으로 그럴 가능성은 뭐 그건 좀 지켜봐야. 아닐 겁니다. 그것도 어. 아니다. 제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아, 네. 네, 개인 의견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럼요. 예, 예. 김민주 부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 두 기류가 합칠 것이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뭐 그닥 관심이 가진 않는데요. 네. 근데 이준석 의원의 방송을 들었는데 구용모 네, 부연권장님. 네. 패널님께서 이야기하신 거하고 유사했습니다. 한 번 당하면 바보지만 두 번 당하면 한 번 당하면 실수지만 두 번 당하면 바보 아니냐 뭐 이런 뉘앙스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 네. 어렵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일단은 저희 3부 시간 얼마 남지 않아서 일단은 노래 한 곡 보내드리고 잠시 후 4부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